1977년에 설립된 신소재 전문 기업이 2009년 최초로 버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러 2025년 준대기업에서 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시내버스 모델, 향후 코치형 버스까지 생산할 계획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시내마을버스에선 나름의 자리를 잡았지만 그동안 주인이 3차례 바뀌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KGM 커머셜의 버스입니다. KGM 커머셜은 케미칼, 바이오, 제철, 이니시스 등으로 유명한 준대기업 KG그룹 산하의 기업입니다. KG그룹 산하에는 승용차 부문 KG 모빌리티가 있고 커머셜은 버스 전문입니다. KG 자체는 1954년 경기화학과 1985년 세일기공 설립 등을 시작으로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KG가 자동차 부문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KGM 커머셜에서는 현재 시내 마을버스에서 볼 수 있는 모델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KGM 커머셜의 역사는 현 스페이스 프로이자 구 한국화이바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한국화이바는 1977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유리섬유 같은 신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유리섬유 생산 용융로를 개발하는가 하면 세계적인 항공기 기업인 보잉사의 원자재 생산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1997년 한국화이바가 차량사업부를 신설한 뒤 2005년 정부 국책사업을 통해 저상버스 개발에 들어가면서 버스 제작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한국화이바 최초의 저상버스가 공개되었는데 당시 공개된 저상버스는 차체, 주요 내외장재 일체를 유리섬유로 개발했고 충격에 쉽게 구겨져 파손되는 기존 차량의 문제점을 해소했으며 차량 수명도 기존에 비해 10년 늘어났습니다. 또 주요 부품의 국산화 및 경량화 덕에 연간 유지관리비는 25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저상버스를 바탕으로 한국화이바는 프리머스라는 이름의 저상버스를 2009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대나 대우의 저상버스 모델에 이은 또 다른 브랜드의 저상버스 탄생이었습니다. 전장은 12m급이었고 디젤 모델 없이 초기엔 천연가스버스 모델만 생산됐다가 프리머스 기반의 전기버스 모델도 개발을 거쳐 2014년부터 생산됐습니다. 프리머스는 당시 타 브랜드 저상버스가 대체로 사각진 디자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둥근 편이 특징이었습니다. 내부 모습도 타 브랜드와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했는데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의 구역은 천장이 뒤편에 비해 낮았던 편이기도 했습니다. 앞문은 글라이딩, 뒷문은 플러그인 도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프리머스는 2014년까지만 생산되고 그의 후속 모델로 화이버드가 출시됐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가 각진 형태가 됐고 조명 디자인과 내부, 도어도 플러그인 방식이 없어지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둥근 디자인의 지붕과 FRP 소재 차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머스를 포함해 화이버드가 생산되고 있을 시기 때부터 큰 문제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한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 출고한 CNG 화이버드 약 800대가 도어 상당 부분이 찢어져 제작사가 무상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손상된 채로 방치한다면 도어 개폐 문제는 물론 심하면 지붕 분리도 우려됐습니다. 차체가 FRP 소재인데다 일체형이다 보니 일부분이 손상되더라도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왔는데 스틸제에 비해 수리가 까다로웠고 대당 28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버스 모델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2013년 구미시에서는 전기버스를 도입해 운행했으나 이 버스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배터리가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였는데 가격이 저렴한 데다 충전 속도가 빨랐지만 에너지 밀도가 타 모델에 비해 낮았습니다. 또 제작 당시 배터리 장착에 참여했던 한 기업은 중국산 배터리 수명을 4-5년 정도로 예상했지만 2년 6개월 정도 만에 수명이 다했고 그동안 약 60차례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무선 충전 시스템을 맡았던 동원건설산업이 국산 배터리로 교체해 주었지만 천장에서 연기가 나거나 충전이 안 되는 일도 벌어지며 신뢰도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수년 뒤 구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
대기업에 공급되는 가격보다 비싼 국내산 배터리를 써왔으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배터리 셀 스웰링 현상이라는 문제가 생겼고, 당시 제조사가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조사가 거절했으며 그 일 이후로 중국산 배터리로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이버드가 생산되고 있을 시기에 두 차례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5년 한국 화이바 버스 부문이 중국 타이치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한국 화이바는 2009년 서울시와 전기버스 공급 계약을 맺었던 바 있었지만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전기차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지 않은 까닭에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2010년 한국 카본과 경영권이 분리되었으나 지분 정리 과정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원들이 정리되었고 한국 화이바에서 투자한 사업들이 부진으로 인해 금융권 부채는 12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 대상에는 철도 부품 사업부도 포함됐습니다. 타이치 그룹에 매각되면서 TGM이 되었다가 2017년 다시 매각됐는데, 강영권 대표는 경영상 이유였는지 TGM 인수 후에도 약속한 인수금 일부분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도 없어 경영에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TGM은 매출 202억 원, 영업손실 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TGM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됐던 버스는 에디슨 모터스의 이름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에디슨 모터스 체제가 들어선 뒤 스마트 시리즈로 재편되었습니다. 2018년 전장 11m급 고상형 버스 스마트 120H 및 HG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천연가스 사양의 110HG인데 초기형과는 디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2018년 1월 에디슨 모터스는 스마트 11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최초로 공개했는데, 당시 이 디자인은 전면부가 돌출된 형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면부가 돌출된 디자인인 시내마을 버스 모델은 있었지만 이미 현대나 대우버스에선 사장된 디자인이었는데, 그것이 에디슨 모터스에 의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다 얼마 뒤 돌출형이 아닌 직각 형태로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승강문 디자인도 조금 변경됐습니다. 2021년엔 화이버드 후속작인 스마트 110이 출시됐고, 이보다 1년 전인 2020년에는 에디슨 모터스 최초의 중형급 전기 저상 버스가 출시되었으니 바로 스마트 087과 093입니다. 두 모델 전장은 각각 8.7m, 9.3m이고 기존의 현대나 대우버스 중형버스 모델과는 다르게 저상형이다 보니 저상버스가 필요한 마을버스 노선에서도 운행할 수 있고 매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한국 화이바 TGM을 거쳐 에디슨 모터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 중국의 양조 아시아스타 모델 기반의 반조리 버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제 버스를 들여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버스가 본격적으로 적극 보급되는데 중국산 버스 개체수가 늘어나는 시기와 맞아떨어졌고, 이 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체제가 들어선 이후 중국산 요소가 강해진 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2018 부산 모터쇼에 전장 9m급 스마트 9H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설계와 디자인은 에디슨 모터스가 맡았지만 생산은 중국의 이싱사에서 맡았습니다. 중저상 버스였는데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으며 스마트 087과 093으로 대신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 12m급 코치형 디젤 버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킹농사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버스였습니다. 버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스마트 T1이라는 이름을 가진 트럭을 내놓기도 했는데, 모터쇼에서는 기아 봉고3 기반 모델을 공개했지만 이것은 2021년 둥펑 자동차의 모델 기반으로 출시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PAV나 드론, 전기요트와 전기선박, 전기승용차도 내놓을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마힌드라 산하 때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2020년에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쌍용 자동차 인수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쌍용 자동차까지 인수하고 거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던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 3월 말 쌍용 자동차 매각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발표됩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25일까지로 정했던 인수대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M&A를 위한 투자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당초 2022년 3월 25일까지 3,049억 원의 인수대금과 잔금 2,743억 2천만 원을 납입해야 했습니다. 이전부터 채권단은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믿을 수 없었고 회생 채권 1.7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하고 나섰는데 에디슨이 쌍용차를 담보로 유상증자,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계획에 우려를 표했고 에디슨이 SUV에 적용할 전기차 기술 개발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쌍용차 연구진과 협업해야만 가능할 수준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표했습니다. 또 이 당시 에디슨 EV가 4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으로 한국 거래소로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인 것도 핵심이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 자동차 인수 연두는 이전부터 우려가 컸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자금력에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자금 일부를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싶다고 표했지만 산업은행은 거부했습니다. 정밀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생한 만큼 인수 대금을 입찰가의 5%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결국 기존 입찰가에서 51억 원 삭감에 합의했습니다. 쌍용 자동차를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에디슨 EV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인수가 무산되자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연말 한 소식을 통해 국내 법상 금지되는 상장사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에디슨 EV 경영권 인수에 쓴 돈은 140억 원인데 에디슨 EV에서 에디슨 모터스로 나간 금액은 500억 원, 인수자금 140억 원 중 100억 원을 외부에서 빌려왔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즈가 에디슨 EV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나서 에디슨 EV의 이사를 모두 교체하고 신주 83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강영건 대표가 40억 원의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지인이라는 투자자들이 투자 조합을 구성하고 에디슨 EV의 대주주의 지분을 쪼개 사들여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고 단기 차익을 얻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이후 에디슨 EV 주가 조작, 먹튀 논란 등에 대해 결국 한국거래소가 봄부터 심리에 착수했고 8월 금융감독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부양해 투자 조합들이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 뒤 10월 서울남부지법은 강영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인수 추진 당시 주가를 조작한 일당도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허위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쌍용차 인수를 통한 전기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것처럼 꾸미고 주가를 띄웠으며 1,700원대였던 주가가 63,400원까지 치솟았던 것도 이들의 범행 때문이었습니다. 1년의 사건이 벌어진 뒤 에디슨 모터스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분 매각을 위한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조작과 먹튀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빚보증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2021년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의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 원씩 빌려줬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빚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에디슨 모터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전북 신부가 빚을 대신 갚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KG에 인수됐습니다. 주가 조작, 먹튀 이후 경영난으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에디슨 모터스가 KG에 인수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KG로 인수된 이후 스마트 110을 제외하고 모두 단종됐는데 중국산 반조립 모델들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KGM은 2023년 미래발전 전략을 공개하면서 자체 버스를 생산하고 전장 9m급 전기버스와 코치형 전기버스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전략에서 발표한 것의 첫 번째 산물이 바로 C090으로 지난 2024년 11월에 출시됐습니다. 스마트 110의 후속인 C210도 곧 출시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의 스마트 시리즈는 C 시리즈로 재편되어 생산됩니다. 한국화이바, TGM, 에디슨 모터스 그리고 지금의 KGM으로 이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세 차례 바뀌었고 한때는 중국산 반조립 차량 생산이라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KG그룹 산하에서 지속적이고 자체적인 버스 개발과 생산, 안정적인 운영도 해나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